안녕하세요. 요즘 리플 행보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죠? 특히 그 암호화폐 지갑이랑 커스터디 기술 가진 회사 팔리세이드 인수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 인수한 게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리플이 쓴 돈이 무려 40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아유, 정말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지점, 팔리세이드 인수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리플이 이걸로 뭘 하려는 건지 그 큰 그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뉴스만 볼 게 아니라 그 속뜻까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40억 달러. 아, 진짜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뭐랄까, 진짜 큰 판을 짜고 있는 느낌이에요. 올해 리플이 어떤 회사들을 사들였는지 그 타임라인부터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25년 리플의 M&A 활동은 정말 그 속도나 규모 면에서 시장이 주목할 만했죠. 일단 시작은 지난 4월이었어요. 그 기관 투자자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하는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했죠.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약 12억 5천만 달러였으니까요. 이 프라임 브로커리지라는 게 큰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규모 거래를 하거나 뭐 자금 조달하고 이럴 때 꼭 필요한 핵심 금융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시장 공략의 첫 발을 뗀 셈이죠. 아, 기관 시장의 문을 먼저 두드렸군요. 네,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7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레일이라는 곳을 인수했습니다. 한 2억 달러 정도였고요. 아시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암호화폐잖아요. 변동성 큰 시장에서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레일 인수는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거래에서도 좀 영향력을 치우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제망에다가 안정적인 결제 시던까지. 그렇군요. 그리고 10월에도 꽤 큰 건 있었죠? 네, 맞아요. 10월에는 G트레저리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와, 이건 10억 달러였어요. 여긴 뭐 하는 데냐면 기업들이 재무관리, 특히 그 현금 흐름이나 유동성 관리하는 걸 도와주는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고객들이 리플 인프라로 단순히 돈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 내부의 그 복잡한 재무 관리까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뜻이죠. 기업 재무팀이 매일 쓰는 시스템 영역까지 파고들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 결제를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11월 바로 이 팔리세이드 인수가 발표된 겁니다. 디지털 자산 지갑 기술이랑 커스터디, 그러니까 수탁 서비스에 특화된 곳이에요. 팔리세이드 인수 금액은 뭐 공개는 안 됐지만 앞선 규모들을 보면 이것도 꽤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치면 대략 40억 달러. 이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이루어진 투자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사업 좀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금융 인프라 시장에 팔을 바꾸려는 의지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히든로드 기반 접근성, 레일 결제 수단, G트레저리 기업 재무 관리, 그리고 이제 팔리세이드 지갑 커스터디까지. 와, 정말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인데요. 특히 이번 팔리세이드 인수가 이 퍼즐에서 어떤 역할을 하길래 리플이 그렇게 주목한 걸까요? 팔리세이드 기술이 좀 궁금해지네요. 팔리세이드가 가진 기술이 특히 그 규제나 보안에 아주 민감한 기관 고객들한테 딱 맞는 것들이에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그 MPC, 그러니까 다중단 계산 기술 기반의 지갑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요. 금고 열쇠를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다른 안전한 곳에 보관하다가 열 때만 그 조각들을 모아서 쓰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아, 그 열쇠 비유 재밌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개인 키 그 비밀번호 같은 걸 분산시켜서 관리하니까 해커가 한 군데를 뚫어도 전체 자산을 가져가기 어렵고요. 동시에 거래 승인 같은 건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보안성이랑 편의성을 다 잡은 기술이죠. 기관 입장에서는 자산도 안전하게 지키고 또 운용도 빨리 할 수 있으니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열쇠를 쪼개서 보관한다. 확실히 보안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또 다른 강점은 뭘까요? API를 통한 통합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API라는 게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소통하고 기능 공유하게 해주는 연결 통로 같은 건데요. 팔리세이드는 이 API 설계를 되게 잘 해놔서 핀테크 기업이든 일반 기업이든 자기들이 원래 쓰던 시스템에 팔리세이드의 지갑이나 커스터디 기능을 그냥 레고 블록처럼 쉽게 딱 붙일 수 있어요. 아, 그냥 가져다 붙이면 되는군요. 네. 복잡하게 개발할 필요 없이 빠르게 새 서비스를 넣거나 기존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개발 부담을 확 낮춰서 기술 도입을 쉽게 만든다. 근데 기관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해결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규제 준수용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아주 결정적이에요.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들어오는 걸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믿을 만한 자산 보관, 그러니까 커스터디 솔루션이 별로 없고 규제도 좀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늘 문제죠. 그렇죠. 근데 팔리세이드는 이런 규제 환경에 맞춰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요. 이걸로 기관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거죠.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그 규제라는 높은 벽을 넘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기술력에다가 규제 준수, 신뢰성까지. 그럼 지원하는 블록체인은요, XRP 레저만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당연히 리플의 자체 블록체인, XRP 레저 완벽하게 지원하고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많이 쓰는 이더리움이나 또 빠르게 크고 있는 솔라나 같은 다른 주요 블록체인들이랑도 아주 깊게 통합이 돼 있어요. 이건 기관들이 특정 블록체인 하나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 디지털 자산을 한 플랫폼에서 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실적인 요구를 잘 반영한 결과죠. 멀티체인 시대에 맞는 유연성이 있는 겁니다. 높은 보안성, 쉬운 통합, 규제 준수, 그리고 멀티체인 지원까지. 이야, 정말 기관 고객 맞춤형 솔루션이네요. 그럼 리플이 이렇게 공들여서 팔리세이드를 인수한 진짜 이유, 이 모든 투자를 통해 궁극적으로 뭘 그리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일 것 같은데요.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의 발언에서 그 야심을 좀 확실히 읽을 수 있어요. 그분이 여러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다음 대규모 암호화폐 채택의 주인공이 될 거다, 이런 말을 계속해왔거든요. 기업이 주인공이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중심 시장을 넘어서 앞으로 정말 크게 성장할 걸로 보이는 기업 대상 B2B 암호화폐 금융시장을 먼저 잡겠다, 이런 전략 방향을 분명히 한 거죠. 개인보다는 기업 시장에 집중하겠다. 그렇다면 팔리세이드 인수가 이 전략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 리플의 전략이 더 재밌어지는데요. 리플은 원래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관용 디지털 자산 보관 솔루션 리플 커스터디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 이번에 인수한 팔리세이드의 그 첨단 지갑 기술이랑 규제 친화적인 커스터디 운용 노하우를 딱 결합시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 더 좋은 걸 붙이는 거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원래 있던 강력한 금고 리플 커스터디에다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랑 쓰기 편한 인터페이스 팔리세이드를 더하는 것과 같아요. 이걸 통해서 기관 고객들이 디지털 자산을 제일 안전하게 보관하고 커스터디, 또 제일 편리하게 관리하고 원렌, 필요할 때는 리플 네트워크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결제, 페이먼트까지 할 수 있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어지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하, 기존 금고에 더 똑똑하고 안전한 문이랑 관리 시스템을 달아준다. 그러면 히든로드, 레일, G트레저리 인수까지 싹 다 연결해서 보면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리플은 이제 그냥 단순한 해외 송금 회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체 스테이블 코인, 레일 인수로 효율적인 기업 간 결제 시스템 만들고 기관 수준의 최고 보안을 갖춘 디지털 자산 금고와 지갑 서비스, 리플 커스터디 플러스 팔리세이드 제공하고 또 기업의 복잡한 재무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예측하는 솔루션, G트레저리 인수도 주고 필요하면 전문적인 트레이딩이나 자금 조달을 위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히든로드 인수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말 그대로 기관용 종합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제공자로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와, 전부 다 하겠다는 거네요. 네, 이걸 좀 더 거창하게 표현하면 마치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쓰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랑 서비스를 갖춘 운영체제, 그러니까 기관용 암호화 금융 OS를 만들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글로벌 기업 결제 시장이랑 기관 대상 디지털 자산 관리 시정 절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이죠. 기관형 암호화 금융 OS.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듯한 비유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위에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들 제공하는 것처럼 리플도 자기들 인프라 위에서 기업들이 필요한 모든 금융 활동을 다 할 수 있게 만들겠다. 정말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럼 이런 리플의 행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특히 리플이랑 아주 밀접한 XRP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시장 반응은 좀 단기적인 거랑 장기적인 걸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업계 분석가나 장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수를 포함해서 리플이 보여주는 일련의 움직임들을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리플이 그냥 투기적인 수요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이랑 XRP 생태계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 리플사가 XRP 발행 주체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XRP 레저가 리플 인프라의 핵심이기도 하고 리플 사업이 커지면 결국 XRP 활용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니까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근데 인수 발표 직후에 XRP 가격은 오히려 좀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맞아요.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좀 의외였죠. 인수 발표 후에 XRP 가격이 한 8.5% 정도 하락했어요. 여기에는 뭐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 특유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심리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 아, 뉴스에 파는 거. 네, 인수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거나 단기 투자자들이 뉴스 발표를 매도 기회로 봤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때 마침 미국 증시가 좀 조정을 받거나 하는 거시경제적인 요인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XRP 가격에도 좀 부담을 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니플 자체 호재만으로는 시장 전체 하락세를 이기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아, 단기적인 시장 심리나 다른 경제 상황이 같이 작용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 니플이 추진하는 그 장기 전략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오히려 팔리세이드가 XRP 레저 말고도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다른 블록체인도 지원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해요. 이건 니플이 자기들끼리만 쓰는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멀티체인 환경에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자기들 인프라 가치를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열린 접근 방식이 더 많은 기업 고객을 끌어들이고 결국 XRP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단기 가격 변동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리플이 만들려는 기관형 암호화 금융 OS라는 큰 그림하고 그 잠재력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리플이 40억 달러라는 이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궁극적으로 완성하려는 그림,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볼까요?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리플이 만들려는 건 그냥 결제 회사나 커스터디 회사가 아니에요. 40억 달러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을 위한 투자죠. 바로 기관형 암호화 금융 운영 체제 OS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기업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고 쳐보죠. 리플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종류 디지털 자산을 팔리세이드의 MPC 지갑이랑 리플 커스터디 금고 시스템으로 최고 수준 보안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G트리저리 솔루션으로 실시간 자금 흐름 추적하고 효율적인 재무 관리도 하고요. 해외 결제가 필요하면 리플 네트워크랑 레일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르고 싸게 처리할 수 있죠. 만약에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암호화폐 트레이딩이나 큰 돈을 조달해야 한다면 히든로드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게 하나의 통합된 환경, 그러니까 리플이 제공하는 금융 OS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진짜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모든 걸 한 군데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팔리세이드 인수는 이 거대한 금융 OS 퍼즐에서 사용자와 직접 만나고 자산 보안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지갑과 커스터디랑한 핵심 부품을 완성하는 뭐랄까 활용 점정 같은 조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플이 원래 강점을 가졌던 결제 네트워크 위에 금고, 커스터디 기능이 강화되고 이제 쓰기 편한 지갑 인터페이스까지 완벽하게 통합되면서 기관 고객을 끌어들일 핵심 3요소, 즉 지갑, 금고, 결제고 이어지는 아주 단단한 3단 구조가 마침내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갑, 금고, 결제 3단 구조의 완성. 리플이 기업 시장을 공략할 핵심 무기가 드디어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오늘은 리플의 팔리세이드 인수와 그 배경에 깔린 40억 달러 투자 전략을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단순한 송금을사를 넘어서 기관형 암호화 금융 OS라는 거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리플의 야심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 그들의 다음 행보가 정말 더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리플은 이제 기관형 암호화 금융 OS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럼 이 무기를 가지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집중적으로 공략할 구체적인 산업 분야나 기업 유형은 어디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국경 간 거래가 잦은 다국적 기업 재무팀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 큰 자산운용사일까요? 혹은 전혀 다른 분야일까요?
또 이 강력한 기술 인프라 외에 리플이 이 치열한 기관 시장을 성공적으로 잡기 위해 넘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과제들, 가령 나라마다 다른 규제 환경을 극복하는 문제라던가 이미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경쟁 같은 현실적인 장벽들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리플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